반갑습니다. 마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책을 읽어보는 순서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한 과정들이 어색해서 하지 않았네요. 다소 어색하더라도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책은 성공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우리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1편에 있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인데 조금은 다르게 표현된 나폴레온 힐의 당신 안의 기적을 깨워라 라는 책 중에서 나폴레온 힐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폴레온 힐에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나폴레온 힐의 책들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감명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의 스토리가 바로 나폴레온 힐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들이 정말 현실적으로는 들을 수 없는 청각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마지막에는 정상인의 65%의 청각까지 그 청력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저는 나폴레온 힐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서 성공 법칙을 알아내고 그 법칙을 이렇게 책으로 정리해 놓은 것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자신의 삶에서 아들에게 진정한 어떤 잠재의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그 정신을 아들이 그대로 받아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결과로 끌어내는지에 대한 게 저는 굉장히 감명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두 개의 책에 있는 나폴레온 힐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는 우선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 있는 내용 한번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당신 안의 기적을 깨우라에 있는 내용을 이어서 읽어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는 나폴레온 힐이 내 안에 있는 기적을 끌어내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정신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은 불가능을 극복한다. 이번에는 나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인물을 소개할까 한다. 그와 처음 만난 것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지 불과 몇 분 후의 일이었다. 나폴레온 힐의 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제3자적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사는 이 갓난아기가 평생 농아로 살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나는 의사의 단정짓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에게는 믿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바로 그 아기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아들에게 듣고 말하는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었다. 왜 그렇게 믿었느냐고 물으면 명확히 대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방법만 발견되면 고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때 나는 에머슨의 말을 떠올렸다. 천지를 관장하는 자연의 법칙만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쳐준다. 그냥 솔직히 따르는 것이 좋다.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길이 있다. 귀를 기울이고 조용히 들어보면 올바른 가르침이 당신에게도 들릴 것이다. 올바른 가르침, 그것은 곧 소망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아들이 결코 농아가 아니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나의 이 소망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나는 듣지 못해도 소리를 두뇌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나의 소망을 아들의 마음속에도 심어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 머리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다만 내 아들은 농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신념이 될 때까지 매일 나 자신에게 다짐했다. 아들이 조금 자랐을 때 청력이 약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다른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 아들의 표정을 보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청력이 조금은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 그 무렵 예기치도 못한 데서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내가 축음기를 사왔을 때의 일이다. 아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음악을 듣고 완전히 흥분했다. 축음기가 아주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아들은 2시간 이상이나 축음기 앞에서 열심히 레코드를 들었다. 이런 아들의 태도는 골전도라는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지만 당시에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다. 아들이 축음기에 실증을 낼 무렵 나는 아이의 두개골에서 비스듬히 아래쪽에 있는 뾰족한 뼈에 입술을 대고 말하면 아이가 알아듣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당장 이 새로운 발견을 이용해 아이가 스스로 자유롭게 듣고 말하는 것을 열망하도록 유도했다. 아들은 잠자기 전에 옛날 이야기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이야기를 창작해 들을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는 열렬한 소망과 자립심, 상상력을 갖도록 아들을 철저히 훈련시켰다. 이야기를 만들 때 특히 신경을 쓴 것은 아들의 불행은 열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있는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내 연구를 출간한 여러 철학서적 안에도 불행에는 반드시 그와 동등한 가치가 감추어져 있다는 진리가 쓰여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당시에는 아들의 불행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야 할지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들이 시종일관 나를 신뢰해 준 것이 매우 고맙다. 노력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는 나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주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귀가 들리지 않아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은 틀림없이 친절히 대해줄 것이며 좀 자라서는 신문을 팔 때도 사람들이 기특히 여겨 더 유리할 것이라는 식의 내 말을 순수하게 믿어주었다. 이런 특별 교육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은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다. 아이가 직접 신문을 팔아보겠다고 졸랐으나 아내는 강경하게 허락하지 않았다.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한 아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힘으로만 신문을 팔겠다고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아들을 가정부와 함께 집에 두고 외출했을 때의 일이다. 가정부의 눈을 피해 부엌 창으로 빠져나간 아들은 근처 구두방에서 6센트를 빌려 신문살 미천을 만들었다. 그 돈으로 신문을 구입해 팔고 또 그 돈으로 다시 신문을 구입해 팔고 이렇게 해가 저물 때까지 신문을 팔았다. 마지막에 이익을 결산해 구두방에서 빌린 돈을 갚고 보니 순이익 42센트가 아이의 작은 손에 남았다. 그날 밤 우리 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그 돈을 손에 꼭 쥔 채 피곤함에 지쳐 고운히 잠들어 있었다. 아내는 아들의 손에 쥐어있는 동전을 꺼내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나는 반대로 기쁨에 북받쳐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지르고 말았다. 아들의 마음속에 신념을 심어주려고 했던 노력이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이 42센트가 증명해 준 것이다. 아내는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온 청각장애인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자신의 의지로 거리에 나가 신문을 팔고 온 내 아들에게서 자립심을 갖춘 용감한 어린 실업가를 보았다. 나는 너무나 기뻤다. 오늘의 일이 평생 아이를 용기 있는 사나이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다음은 믿음이 행복을 가져온다는 주제의 이야기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소년인 아들은 선생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전혀 알아듣지 못했지만 대학까지 진학했다. 수화 배우는 것을 원치 않는 아내와 나의 뜻을 따라 아들은 특수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일반 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들어간 것이다. 이 일로 학교 사무국과 심한 논쟁이 있었으나 아들이 정상적인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학창시절을 보내야 한다는 우리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다.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전기 보청기를 시험해 보기도 했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대학 생활이 끝나갈 즈음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그것도 아주 우연히 일어났다. 어느 회사에서 보청기 샘플을 하나 보내왔다. 아들은 보청기에 대해 이미 실망한 적이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시험해보기도 싫은 듯 했다. 그러나 무심코 그 기구를 귀에 대고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주변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똑같은 소리를 듣는 경험을 했다. 그는 흥분해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을 또렷하게 자신의 귀로 알아들었다. 또 다음 날에는 처음으로 교수의 강의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으며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세계가 그를 맞이했다. 오랜 소망은 이것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진정한 승리, 즉 자신의 불행을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소리의 세계에 황홀감을 느낀 아들은 보청기 회사에 편지를 써서 그의 훌륭한 체험을 상세히 보고했고 얼마 후 그 회사의 초대로 뉴욕에 가게 되었다. 아들은 공장 안내를 받으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느낀 보청기의 개선점이나 아이디어에 대해 기술주임과 대화를 하다가 돌연 머릿속에 불행을 행운으로 전환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을 떠올렸다. 그때 아들이 생각한 것은 자신의 경험을 살려 청각장애인으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후 한 달가량 보청기에 관해 재검토하는 한편 실태 조사를 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새로운 소리가 있는 세계를 알리고 싶다는 소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선 전 세계의 난청자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2년간의 행동 계획을 세워 회사에 제출했는데 당장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직책도 받았다. 만일 그가 불행한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이 불행한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부가 아들의 성격을 이처럼 특별하게 훈련시키지 않았더라면 아들도 보통의 청각장애인으로 일생을 보냈을 것이다. 듣고 말하는 능력을 얻고 싶다는 소망과 신념을 아들의 마음속에 싹트게 하여 비장애인으로서의 생활을 동경하도록 교육한 것이 어느 사이엔가 그를 정적의 세계에서 구출한 것이다. 이렇듯 강렬한 소망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어릴 적부터 내가 그의 마음속에 새겨준 빛나는 미래를 그가 믿었기에 그 믿음이
행복을 가져온 것이다.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나폴레온 힐도 그리고 그의 아들도 정말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근간이 소망과 신념을 붙잡았다는 건데 굉장히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당신 안의 기적을 깨우라에 있는 첫 번째 챕터인데요. 제목은 누구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 부분에서 역시 나폴레온 힐이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아빠가 병원 분만실 앞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대고 있었다.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간에 아내가 순산했다는 소식을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분만실 문이 열리고 두 간호사가 나왔다. 그러나 그녀들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가 버렸다. 다시 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의사였다. 의사는 잠시 머뭇대더니 그에게 들어오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해둘 것이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하지만 귀가 없는 채로 태어났습니다. 귀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평생을 귀머거리로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의외로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귀가 없이 태어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을 귀머거리로 지내지는 않을 겁니다. 선생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편이 나을 겁니다. 덧없는 희망으로 가슴앓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의학계에 선생의 아들과 같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지만 지금까지 한 아이도 청력을 회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의사로서 선생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저도 의사입니다. 인간이 진실로 원하고 강구한다면 어떤 역경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치유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단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라도 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겨낼 수 없는 것이라고 체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아들의 불행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숙명적인 죗값이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의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놀란 표정은 불쌍한 사람, 당신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조건이 있는 법이요. 언젠가 이런 진리를 깨달을 날이 있을 거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의사는 그 남자를 데리고 산모와 아이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병상을 두르고 있던 커튼을 젖히고 그 남자가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조건을 지켜보는 것을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렀다. 그로부터 25년 후 한 의사가 손에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선배 의사의 진료실로 들어왔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 청년의 머리를 가능한 모든 각도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았지만 청력기관의 징후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청년은 정상인의 청력 65%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의사는 뉴욕시에서 상당히 유명한 귀 전문의였다. 그의 손에 쥐고 있던 엑스레이 필름은 평생을 귀머거리로 지낼 수밖에 없었던 청년의 머리를 찍은 것이었다. 귀가 없이 태어난 아들의 선천적 조건에 체념하지 않고 아들의 청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아버지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평생을 귀머거리로 지내야 했을 청년의 머리를 찍은 엑스레이 필름이었다. 이 이야기는 조금도 꾸며낸 것이 아니다.
귀가 없는 채로 태어난 것을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숙명적 천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아버지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거의 9년 동안 나는 아들의 청력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 아들의 청력을 정상인의 65%까지 회복시킬 수 있었다. 그 정도의 청력만으로도 아들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그 정도의 청력만으로도 내 아들은 커다란 불편이나 곤란 없이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누가, 아니 무엇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일까? 귀가 없는 채로 태어난 아기에게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대부분의 귀머거리와 달리 삶을 만족스레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청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질문들의 귀 전문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아버지가 아기의 잠재의식에 심어준 심리적인 자신감이 두개골의 내벽과 두뇌를 연결시키는 신경계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쳐 요즘 골전도로 알려진 것에 의해 아기의 청력이 개발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도 이 책의 끝부분을 읽을 즈음에 내 아들을 귀머거리라는 천형에서 구원해준 기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기적이라 일컫는 것의 정확한 본질을 밝히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상당히 젊은 나이에 기적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서 그 이후로 줄곧 이런 기적의 도움을 받아왔다. 이런 기적은 내가 두려움과 미신을 떨쳐내고 무지와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두려움과 미신 그리고 무지와 가난은 많은 사람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체념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4가지 적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적들과 싸우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삶에서 거부하면서 기적을 일궈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대체 기적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것이지만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적의 정확한 본질이 무엇인지 저절로 깨닫게 된다. 따라서 당신도 이 책을 차분하게 읽어가면서 그 내용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때 기적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기적의 가능성을 믿게 될 것이다. 이 장에서도 기적의 의미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가 제시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삶에서 떨쳐낼 수 있는 비밀을 완전히 밝히기에는 부족하다. 이 비밀은 진지하고 끈기 있게 추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수준을 넘어서 무한한 행복이 있는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당신에게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는 정신 자세에 있다. 따라서 이 책의 곳곳에서 강조하는 긍정적인 정신 자세의 무한한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정신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상황까지도 조절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당신은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나 근심이라도 어렵지 않게 떨쳐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야기의 시작 부분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신 안의 기적을 깨우라 이 책이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의 내용을 쭉 훑어보면 나폴레온 힐 이분이 아마도 이런 작업을 한 가장 마지막에 쓴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의 내용 중에
이러한 일을 하게 된 지 40년이 지났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 말은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서 이러한 일을 하고 한참 세월이 흐른 후에 나폴레온 힐이 이 책을 쓴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어떤 나폴레온의 그 성공의 철학의 정수가 들어있는 책이 아닐까 그런 짐작을 했고요. 제가 읽어본 나폴레온 힐의 책 중에서 역시 엑기스만 모아놓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젊은 나이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젊은 나이에 이 책의 이러한 진리들을 깨닫고 삶에 적용한다면 얼마나 남는 날 동안 멋진 기적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고 좋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편안하게 제 이야기가 들어가는 그런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 한번 늘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